치료도 처음부터 근거가 있었던 건 아닐 텐데 그럼 오히려 이제 경험 중심의 치료가 더 선행적인 것은 아닌가요? 이거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그러면 그 근거 중심의 물리치료, 근거 중심의 치료가 도입이 된 이후 그런 역사적 배경을 좀 한번 짚어보면 설명이 쉬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당연히 논리적인 그런 근거 중심의 치료가 없었겠죠. 다들 경험해서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막 주술사 같은 분들이 이렇게 치료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의료사고, 돌팔이들이 너무나 만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치료받고 막 죽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좀 더 살리고 의료사고를 막기 위해서 치료들을 검증하기 시작했어요. 뭘로 검증했겠어요? 과학으로 검증을 했겠죠. 과학이 점점 개발되면서 그러한 치료 방법들이 과학적으로 맞는지 아닌지 따져보고서 과학적으로 맞는 치료를 선택했겠죠. 그래서 과학적이지 않은 치료를 우리는 하지 말자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주의적인 방식으로만 치료를 하는 것이 안 좋아서 근거주의적인 치료를 했는데 우리가 경험적인 치료가 더 먼저 한 거니까 우리 경험주의적인 치료가 더 맞는 게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반대로 가는 것이고 경험주의적인 치료를 경험적인 치료가 만연하게 되면 사실 과거처럼 우리가 돌팔이라고 부르는 치료들이 또 많이 늘어날 거고 그로 인한 의료사고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중심 치료를 정말 어려워하시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면 내가 치료를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맞다라는 확신을 사실은 본인도 하실 수 없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더 안 좋은 경우에는 그런 근거를 공부하기 싫어하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험 중심의 치료에서 과학적이고 근거가 있어서 살아남은 근거 중심의 치료들로 우리는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죠?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는 근거 중심 치료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나요? 제가 있는 뉴질랜드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물리치료 공부를 할 때요, 치료 자체라든지 그런 이론 공부를 하기 전에 더 늘 강조가 되는 부분은 뉴질랜드에서는 윤리예요. 그래서 그 윤리를 배울 때 코드 오브 에틱스 윤리강령의 5장 1절에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를 할 때 안전하고 치료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매너, 치료를 방법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장 1절 첫 번째가 그래서 그것은 best available evidence 근거 중심 치료를 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뉴질랜드에서는 이거 근거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것이 무례하거나 사람의 기분 나쁘게 하는 일도 아니에요. 당연히 물어볼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요. 새로운 논문이 나오고 새로운 이론이 개발이 되면 그런 것들을 서로 읽어보는 것이 또 영어를 잘하니까 그것이 더 빠르겠죠. 이런 읽어보고 서로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그래서 교육을 받으러 가보면 이 테크닉, 실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이걸 언제 쓰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적으로 이렇게 근거를 얘기하고 근거에 대해서 답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그래서 실제로 적용이 돼 있다, 그런 것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너무나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문화가 있는 것이죠. 이런 문화 얘기는 유경호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근거 중심 치료는 신뢰가 높은 검증이 된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치료라고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좋은 말씀은 맞는데요, 이 부분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신뢰가 높은 검증이 된, 신뢰가 높다라는 말이 각자 다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내 임상 경력이 높은 것이 신뢰가 높은 것이냐, 저분이 저 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신뢰가 높은 것이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이 치료가 맞아, 내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래서 싸우는 것이죠. 사실은 신뢰가 높은 검증이 된 치료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뢰가 높다는 게 뭔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유사과학이 너무 많아요. 또한 논문으로 검증을 하는데 같은 논문을 읽어도 딱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자기가 말하는 것을 입증을 하려고 하세요. 논문의 원래 의도는 그것이 아닌데.
이런 오류들을 참 많이 범하시는데요. 그래서 유튜브나 사실은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를 보면 논문으로 쫙 해서 막 하시는데 그걸 보면 저 논문 그런 뜻이 아닌데 그럴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논문이라고 신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신뢰가 높은지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거고요.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과관계를 내가 알아들 수 있는 보편타당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또한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EBP는 이제 99%의 분과 1%의 지식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표현인데요. 근데 숫자만 좀 저랑 다르신 것 같아요. 저는 근거를 50% 이상으로 저는 좀 숫자를 높이고요. 감은 한 50% 정도로 좀 낮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다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근거가 내가 치료하는 과정 전체의 모든 그 문헌들이 내가 치료하는 과정을 전체의 근거를 대주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많이 공부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디테일을 들어갔을 때는 내 경험을 바탕으로 내 지식을 바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치료를 하셔야만 돼요. 당연히 감, 경험, 동원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99%의 감이 아니라요. 정말 많이 내가 공부를 해서 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 이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 과거에는 맞았던 치료들이 지금 하지 말라는 치료들, 수술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업데이트가 안 됐다면 나는 하지 말라는 치료, 하지 말라는 수술을 받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지식인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하지만 마지막에 치료할 때 수술하는 의사도 마찬가지죠. 여기를 자를까? 저기를 자를까? 몇 센치, 몸의 사람 길이가 다 다르거든요. 배꼽 몇 프로 몇 센치를 자르라고 했는데 배꼽이 이만큼 사람, 배가 이만큼 큰 사람이에요. 그럼 어디를 자를지는 의사 선생님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시죠. 물리치료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99%의 감은 좀 더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테스트 과정의 여부에 따라서 근거 중심의 치료가 나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거 테스트를 한다는 건 참 진짜 중요한 거예요. 테스트를 안 하고 그냥 막 어느 치료를 한다는 건 사실 되게 안 좋은 거죠. 근데 경험주의적인 방식으로 치료하시는 분들도 테스트를 하세요. 그 테스트도 경험적으로 따온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런 분들 있어요. 난 잘 알아. 딱 만져보면 근육 뭉친 거 다 알고 딱 이렇게 해서 근육 뭉친 거 어디 딱 보면 다 알아. 그런데 이 테스트를 이렇게 만져보고 감으로 이런 테스트를 한 것이 근거 중심이냐?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많은 테스트들이 벌써 검증을 마쳤고요. 그 중에서 테스트가 몇 퍼센트나 우리 신뢰할 수 있는지 퍼센트까지 다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할 때 이 부분이 좀 더 확실히 더 알 수 있는 테스트들이 있다는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증된 테스트를 쓰셔야지 근거 중심의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이지 그냥 테스트를 다 했다. 그 테스트가 사실 우리가 맞는 테스트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테스트를 하라고 벌써 다 우리는 과거에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 테스트를 해야지 근거 중심의 치료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오늘은 근거 중심 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임경호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해봤는데요. 저도 이제 옆에서 듣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일반인 이제 환자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치료사 선생님들께서도 숙지하고 계시면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이메일이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임경호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